네, 한종훈입니다. 아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 중에 변액이 붙어 있는 보험들은 대부분 좀 탈이 많아요. 그래서 해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에 대한 답이에요. 자,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다. 이렇게 돼 있죠. 자, 그런데 이 변액 종신과 구분해야 될 것이 변액 적립하고 변액 연금보험들은 성질이 조금 다른 보험들이에요.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, 자, 종신보험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이러면 앞에 변액이 붙었거나 확정 종신이거나 둘 다 깨버려야 되겠죠. 그런데 종신보험 필요성에 대한 제 영상 휘둘리지 말자 요걸 참조하시고, 종신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뭘 구분해야 돼요? 내가 확정종신보험을 들걸, 요렇게 대한 후회가 될 수도 있고,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변액보험과 객관적인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. 자, 봅시다. 확정종신보험은 이제 보험을 딱 들었는데 나 사망보험금 1억을 들고 싶어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, 어떤 고객이.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? 아니, 난 지금의 1억은 크지만 내가 80세가 돼서도 1억이 클까? 여기에 가장 기본 개념이 뭐예요? 인플레이션이 있겠죠.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건 투자 상품인데, 자, 그러면 보험을 투자 상품화 하자 해서 탄생한 것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. 이 경우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. 이제 1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마이너스 알파는 없다. 이렇게 보면 당연히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런 단점이 있겠죠. 단점은 뭐예요? 결론적으로 내가 깨지 않는다면 변액보험이 유리한데, 만약에 깬다면 이때는 두 개로 나뉘어요. 해지 시점에 정확하게 용어가 뭐냐면, 투자 수익률이 원래 확정보험의 예정 이율보다 작을 경우에는 요 경우에 한해서 변액 종신보험이 불리하다,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알아볼게요. 어떤 분이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. 변액 종신보험 5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고, 특약을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거,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뉘고요. 여기 특약 보험료로 쓰여 있는 이 돈은 여러분들이 보험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소멸한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것들은 기타 건강보험, 우리 많이 드는,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요.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고 사고 안 나면 그 한 해의 보험료는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. 똑같아요, 논리가. 근데 주계약은 뭐냐면 무조건 줘야 돼요, 언젠가 한 번은.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업비, 이걸 차감하고 난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해서, 내가 99,900원을 냈지만 해지환급금에 사용하는 돈은 77,500원이다, 이 개념을 갖고 계세요. 이 개념을 갖고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어떤 때냐면, 불완전한 정보 또는 살아서 받는 보험이 중요하지 죽어서 받는 보험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설계사의 꼬임,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딱 보니까 낸 돈보다 적어요. 그런데 건강보험을 들면 아예 낸 돈보다 무조건 적게 돼 있어요. 자, 이제 재무적으로 볼게요. 고객은 항상 내가 낸 돈은 얼마로 계산을 하냐? 총액으로 계산해요. 그래서 1668만 3천 원을 냈는데, 오늘 해지환급금을 딱 보니까 이거 턱없이 적다, 이거 투자를 잘못했다,
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려서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망각하고 이걸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 있죠. 근데 정확한 투자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. 어떤 거냐면 1600만 원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약보험료를 제외하면 1294만 2천원을 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사망관계보험금,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사업비라고 하죠. 그냥 사업비를 보험회사가 꿀꺽 해버리고 얼마를 투자하냐면 776만 4천원으로 이제 여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요. 정확하게 뭐 이것을 자산운용사에다 돈을 보내는 건데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수익률을 보니 917만 5천원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투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투자는 플러스인데 뭐 시원치 않죠. 이거는 보험회사의 역량이라기보다 현재 한국의 투자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 놓고 보니까 총액에 1200만 원을 낸 거에 비하면 적립률은 70.9%다. 그러니까 내가 29.1%가 마이너스다. 고객한테는 이 정보가 전달이 돼요. 그러니까 나 투자가 이 보험은 잘못돼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물론 잘못돼 있을 수 있죠. 이거를 한 50% 수익을 냈으면 이걸 사업비 빼먹은 걸 다 커버하고 여기가 1300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어느 시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봐요. 요 전에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나는 확정종신보험을 들 걸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죠. 자, 확정종신보험을 들면 같은 보장 대비 이건 77,500원이잖아요. 이만큼의 월 보험료 차액을 적게 하면서 같은 보장 금액을 갖고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별 차이 없지만 누적되면 굉장히 커요, 이 돈도. 그래서 유리하다, 보험료 측면에서. 특약보험료는 내 돈 같다라고 보고요. 자,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보험을 보면, 자, 보장 측면에서 보면 내가 5천만 원을 만들어내는데 쓴 돈은 약 한 40 몇 프로, 50% 될까요? 2637만 3천 원을 내서 나는 무조건 5천만 원은 언젠가 한 번은 받게 돼 있어요. 이 언젠가 한 번 받는 거는 사망도 있고요. 제가 보험금을 14명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 12명이 아직 살고 있어요. 그 측면에서 보면 사망하지 않고도 받는 케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. 반드시 사망해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명심하시고. 자,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투자 수익률을 이게 빵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데 이 투자했던 모든 회사가 망해야 돼요. 현대, LG, 삼성 뭐 이런 게 또 다 망해야지 이게 0%가 된다고 보는 거거나 또는 해지 환급 비용 사망 보장금 사업비를 상쇄하지 못할 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일으켰을 때 이럴 때 해약 환급금이 0이 되는 게 최악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대비해서 뭐예요? 상승도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이때 이게 0이 됐더라도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은 동일하다. 이렇게 놓고 보면 확정종신보험과 똑같죠. 그죠? 그런데 만약에 얘가 8%를 기준으로 보자고요. 8%를 놓고 보면 이 당시가 60세 시점이면 3천만 원. 113.8%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을 들 때는 이런 기회를 얻고자 들은 거예요. 단지 이 기회를 얻고자 반대급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냐, 이 경우에 대한 손실은 내가 감내하겠다.
자, 이렇게 놓고 이분이 만약에 8%로 돼 있었다면은 사망보험금이 2억 3,600만 원까지 증가하니 예전에 뭐 5천만 원 들었더니 죽을 때까지 5천만 원이다. 이 컨셉에서 5천만 원을 들었더니 2억 9천이 될 수도 있다. 투자는 이 기분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확정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이 언제 유리하고 불리하냐? 깨지 않는다면 무조건 변액종신보험이 유리합니다. 값도 싸고. 그런데 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. 보험을 내가 해지하지 않기로 하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아.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만약에 56세에 18년이 경과된 후에 해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. 이때 총 납입 누계에는 특약보험료를 포함해서 2,400만 원을 내고 해지 환급금은 얼마냐? 1,785만 9천 원이에요. 82.8%. 확정종신보험이라도 그 가입 시기에 따라서 그 해지 환급금이 이렇게 100%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2000년에서 2005년 이내에 계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무조건 100%가 넘어간다. 이때 당시 예정이율이 높았기 때문에. 그러니 이런 보험을 깬다는 건 굉장히 미련한 거죠. 확정종신보험 예정이율 높은 거를 깨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. 자, 그런데 요거랑 이제 변액보험하고 비교해 볼게요. 변액보험의 18년 후를 한번 볼게요. 18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냐? 물론 보험료는 아까보다 한 700만 원 정도를 적게 내죠. 700만 원 맞죠? 2,400만 원 냈고 아니구나. 2,400만 원을 냈고 18년 후면 2,100만 원을 냈네요. 그죠? 한 300만 원 적게 낸 거죠. 자, 그 다음에 해양환급은 1,700만 원인데 여긴 1,000만 원이야. 그러니까 한 700만 원 손해고 이 당시를 놓고 보면 18년 2,1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400만 원 유리. 자, 그러니 해지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 해지 시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유불리를 우리가 따진다. 물론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면 무조건 이것도 변액보험이 유리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해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. 자,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깨지 말아야 한다. 이걸 갖고 예를 들어 뭐 죽어서 받는 돈 살아서 건강보험 들어야지 이렇게 사실 권유하는 설계사는 저는 옳지 못하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채권 깨가지고 복권 사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. 왜냐하면 사망상속은 무조건이고요. 사망 아닌 준사망 요때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이것은 왜냐하면 모든 보험은 병원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지급이 되지만 종신보험은 이 상태 병원 의원 뭐 필요 없어요. 그냥 내가 이런 여명 상태나 중증 장애 상태가 되면 이걸 사망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니 이 돈 갖고 병원을 가든 민간요법을 하든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영상 요 아래 있어요. 휘둘리지 말자.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변액보험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주시고요. 보통 변액보험들에 대한 운영은 각 회사들이 열심히 그 잘하는 자산운용사를 찾아서 돈을 맡겨놓고 있어요. 그래서 보험회사가 망해도 참 예금자보호법이 안 된다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이 되면 5천만 원까지 밖에 지급보증을 보험회사가 보험공사에서 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 돈이 보험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5천만 원 이상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. 그 예금자보호법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
여러분들이 갖고 고민되고 있는 변액보험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영상에서는 다 표현을 못 해드리니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신보험의 필요성, 변액보험이 유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